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2장 프레젠터 트레이닝 5번째 발표 현장 사전 답사와 리허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표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거 그리고 리허설 하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심하기도 쉽고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 발표 현장 사전 답사와 리허설. 노래 한 곡 부르는 가수도 무대에 서기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 것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물며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면 발표 현장 답사와 사전 리허설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발표 현장이 정해지면 서둘러 답사를 해야 합니다. 발표자가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대리인이 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오면 됩니다. 촬영된 자료를 통해서 발표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승부의 압박감을 극복하는 싸움입니다. 발표 현장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연습해야 긴장감을 느끼며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할 때 꼭 발표 현장 자료를 먼저 보고 연습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긴장감이 올라가고 연습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사전 답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촬영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 동영상 자료를 연습하기 전에 항상 틀어놓으시고, 내가 저기서 발표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의 긴장감을 높이셔야 돼요. 연습할 때는 항상 실전이라는 자세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객석에서 바라본 발표자의 모습, 발표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모습,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발표 현장 사전 답사 자료를 통해서 진입동선, 대기공간, 발표 현장의 크기, 좌석 배치, 스크린 크기, 마이크, 빔 프로젝터의 해상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발표 시의 조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프로젝트 발표 현장에서는 조명을 끄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PPT 작성이나 시연 브리핑 때 조명을 끄고 PPT를 시연해서는 안 됩니다. 조명을 끄면 PPT의 완성도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명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PPT 리허설 때 조명을 끄는 자가 조직의 배신자입니다. 밝은 곳에서 잘 보이는 PPT는 어두운 곳에서는 더 잘 보입니다. 조명을 끄지 마십시오. 항상 조명을 켠 발표 현장의 상태를 고려해서 PPT를 디자인해야 하며 시연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창문이 있는 발표장의 경우에는 발표 시간에 채광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나중에 발표자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꼼꼼한 사전 답사는 승리를 위한 초석입니다. 발표 당일 프리젠터가 발표 장소를 낯설게 느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 발표한 공간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발표자인데 발표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이 되게 낯설다, 이렇게 느끼시면 연습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답사,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서 그 현장에 발표자가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명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발표하는 동안에 조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빔 프로젝터가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시연 같은 거 할 때 불 끄고 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 켜고 시연하셔야죠. 왜 불을 끕니까? PPT를 만든 사람들이 PPT를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불을 켜셔야 돼요. 불을 켜시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원했던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크세 강세, 크고 세고 강하게 디자인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불 켜고 봤을 때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고 강하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디자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창문 있는 발표장은 제가 경험한 겁니다. 보통 일과 시간 끝나고 현장을 보여주니까 6시 이후에 갔겠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대충 이렇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발표 시간은 오전이었어요. 그 공간이 너무 낯선 겁니다. 빛이 쫙 들어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당황했는데 발표 현장에 있는 발표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장에 가서 답사하시는 분이 마이크 상태, 조명, 동선, 기타 등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촬영해서 발표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전날에는 반드시 실전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실전 리허설은 발표 당일과 똑같은 방법으로 현장감과 긴장감을 살려서 진행해야 합니다. 장소도, 관객도, 시간도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야 합니다. 리허설에서 보여주는 실력이 사실상 거의 진짜 실력입니다. 실전에서는 긴장하기 때문에 리허설만큼의 실력이 안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리허설보다 실전에서 더 잘하는 경우는 복권 당첨과 같은 극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리허설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리허설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허설은 발표 당일 돌발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실전 예행 시간입니다. 작은 실수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리허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표 전날에 리허설을 안 하는 팀도 있습니다. 발표 전날엔 반드시 리허설을 해야 실전에 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예행 연습처럼 리허설을 하셔야 되고요.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리허설은 실력 향상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력은 그 전에 다 연습을 통해서 완성돼 있어야 합니다. 리허설에서 보여진 모습이 실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리허설 때 막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어 하는 팀은 실전에 가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 리허설이 한 번뿐이라면 보나마나 한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꼼꼼하게 리허설을 할 수 있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전 같은 리허설을 힘들어하거나 기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연습인데 즐겁고 가볍게 하자는 마인드는 리허설의 가치와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리허설 중간에 실수했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전에서 실수는 탈락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경험한 실수는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느슨하게 훈련하고 허술하게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리허설은 실전과 똑같다는 마인드로 훈련해야 합니다. 리허설을 대충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힘들고 부담이 되는 리허설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실전 같은 리허설을 해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이겨내고 자신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백행이 불여일전입니다.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100번 보는 것은 한 번 행동하는 것만 못하고 100번 행동하는 것은 한 번 싸우는 것만 못합니다. 실전 같은 리허설이야말로 최고의 연습 방법입니다.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승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에서 정말 실전같이 꽉 짜여져서 연습할 수 있는 팀은 승리할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리허설 때 우왕좌왕하면서 점검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해보자 다시 해보자 리허설 시간이 긴 팀은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잘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실전 같은 리허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리허설은 리허설이고 실전에 가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결과는 안 좋죠. 결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실전 같은 리허설을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대충 느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리허설은 패배를 부르는 겁니다. 리허설 하기 전에 연습은 끝나 있어야죠. 정말 현장에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리허설 하고서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와, 정말 배짱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승부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될 리가 있습니까? 리허설보다 현장에 가서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리허설이 그냥 우리 팀의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정말로 리허설을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하는 것만 못하고 100번 하는 것이 한 번 싸우는 것만 못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해서 계속 싸움을 해나가야지 실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실전은 한 번밖에 못하니까 실전 같은 리허설을 통해서 경험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리허설을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대충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연습하고 탈진할 정도의 근성과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발표 전날의 리허설 전에 사전 리허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 이상 사전 리허설을 충분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전 같은 리허설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입니다. 발표를 잘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실전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리허설을 하면 할수록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어드는 리허설도 있습니다. 연습이 그만큼 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허설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시고 최종 리허설 전에 사전 리허설을 서너 번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팀, 이기는 팀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발 요행심을 버리고 리허설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허설 하기 전에 사전 리허설을 통해서 충분한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리허설을 통해서 자신감이 최대치에 달한 상태에서 실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리허설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전 같은 리허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외워야 산다, 낭송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발표 현장 답사는 리허설 하듯이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장 크기, 좌석 배치, 마이크, 빔 프로젝터, 특히 조명 상태를 꼭 점검한다. 2. 연습 전에 발표 장소의 자료를 보고 긴장감을 조성한다. 실전 같은 리허설을 통해 연습의 효율성을 향상하라. 3. 발표 현장의 조명 상태를 꼭 확인하고 PPT에 반영하라. 조명을 끄는 발표 현장은 거의 없다. 밝은 곳에서 잘 보이는 PPT는 어두운 곳에서는 더 잘 보인다. 4. 실전 리허설은 최고의 연습 방법이다. 리허설은 실력 향상이 아닌 실수 방지를 위한 훈련이다. 100번 연습보다 한 번 실전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 5. 실전 같은 리허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길 때까지 연습하고 리허설로 철저하게 점검한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현장 답사와 리허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좋은 실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실행하셔서 특히 리허설에 온 신경을 쓰셔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는 그런 결기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승부는 마인드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기본을 무시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시고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게임에 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뷰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